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 바쁜 일정에서 함께 해주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님,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님,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님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기자회견에 많이 와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의료 사기단체 기자회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 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는 의원급을 포함한 6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 항목도 지난해 564개소에서 올해 616개소로 늘어났다. 정부의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재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재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는 공과가 있다. 즉 현재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의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 부분 이외에 의료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 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서 과만을 부각하여 통제 일변도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즉 환자는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학과 등 진료 등 환자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고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 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았는지, 비뇨기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행여 이처럼 예민한 자료가 혹시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제고해 줄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 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라. 의용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2021년 5월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 여기 이제 4개 단체에서 참여했지만 저희 치과계에는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도 이 논의 과정부터 좀 같이 참석하여서 같은 명의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오셨고, 어쨌든 그렇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이 의료 사계단체의 공동 성명에 적극 동참하고 적극 지지하고 같은 입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역시 비급여가 갖고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비급여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계속 지키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비급여가 갖고 있는 밝은 면의 장점조차도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비급여를 통해서 의료기관들, 그러니까 병원이든 의원이든 치과를 하는 의원이든 간에 비급여에 기대서 운영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충분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 비급여를 일괄적으로 다 이제 오픈을 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급여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소멸되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의료기관들의 운영이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고 어려워지는 것 하나가 있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급여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렇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급여를 하는 것 중에서 왜 비급여를 돌리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재정적인 이유로 비급여를 뭐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비급여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효과들 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체계를 좋게 한다고 시작했던 정책이 결국은 국민들이나 우리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적인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뛰어나고 선택권이 풍부하게 주어진 나라가 없고, 지금에 와서는 저비용으로 그 정도를 했다는 것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 그러한 장점들이 이제 퇴색할 우려가 매우 많다. 그래서 우리 운영적인 측면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나머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그냥 마구 정책적으로 내달려서 할 게 아니고 또 몇 가지 효과만 바라보고 마구 하지 말고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참고로 저희 병원계는 이미 일부 지금 비급여 다 정보를 오픈하고 있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법에 따라서. 그러나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계도 상당히 우려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이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정부를 향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 협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아나운서 배정홍주입니다. 비급여 진료병의 공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이미 비급여 비용의 공개 등록을 통해서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장점, 즉 비급여 비용의 투명성이라든지 환자의 알 권리라는 부분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의 원내 고지를 통해서 비급여 금액 등은 투명하게 공지가 되어 있는, 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을 인지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을 통해서 비급여 의료 데이터를 취합하려는 정부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들, 즉 의료 소비자들의 그 어떤 비급여 행위에 대한 니즈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의료인들을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현행 시행되고 있는 원내 비급여 고지 상태로도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충분히 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3만 회원은 10여 년 전부터 불법 기업형 사무장 의료기관과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며 현재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는 절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과제 때문에 지금까지 행동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를 상품화하여서 가격만 줬다 보면 결국은 의료 진료의 과잉 진료 또 부실 진료 그런 폐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급여 제출로 가격만으로 또 이거를 심평원 자료에 가격순으로 이거를 게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가격만으로 의료 쇼핑을 하고 의료기관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거는 결국 의료가 무너지고 의료 영리화로 가는 그런 전초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료인의 어떤 편의만을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의료는 절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환자가 매일 700명, 800명씩 이렇게 발생하는 등 어떻게 보면 4차 대유행의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의료가 사회단체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방역에 전념을 다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렇게 어떤 일방적인 진료 비용 신고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서 전문가 단체들과 조금 더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정부의 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선 진료 현장에서
엄청난 그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 의료계의 우려가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그동안 관련과 단체들과 정부와 회의에서도 소비자 단체들도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일선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같은 경우에 직원이 한 명 두는 것밖에 없고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비급여 신고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이거에 대해서 행정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계가 조금 더 관련 단체들과 심도 깊은 그리고 어떤 정확하게 논의 이후에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사계 단체에서는 앞으로 이걸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저희 사계 단체들과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소통 후에 이러한 정책을 하나하나 우리 의료인들이 어떤 같이 상의해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희 회장님께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급여 진료 비용의 현황 조사 공개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항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들의 정의나 그 행위들의 분류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록이나 그런 행위 정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마저도 비급여 진료 행위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현재 비급여 목록 고시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위별로 금액이 얼마라고 보고하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그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